8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변상케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공약에 비추어 흡족하진 않지만 해당 상임위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거친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언론개혁법안에 반대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항의 집회를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언론 통제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희대의 악명을 떨친 사장과 임원들을 임명한 정권을 만들고 비호했던 기억은 마치 남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친위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감시대상 1순위를 방송사로 했던 기억을 잊었는지 묻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주역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탄압하던 주역들이 언론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나선 희극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언론, 문화예술인들이 방송에서 배제된 것도 국민의힘이 정부를 운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하물며 과거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언론사 사주와 잦은 대면을 하며 정치활동의 의지를 다진 윤석열 후보가 툭하면 언론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남발하고도 언론 자유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2020년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이 40개국 언론 신뢰도 가운데 21%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윤리 현장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존재이유와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밝힌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언론과 유관단체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선동하며 시민들의 질타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간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조명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언론을 방치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언론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언론개혁을 위한 싸움에 선봉에 설 것입니다.